전공은 지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측에서 저에게 미션을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것이 이 정읍의 지명 이야기인데, 제가 흔쾌히 제 전공과 관련된 분야라 준비를 했습니다. 지명에 대한 관심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시작하죠. 자, 먼저 지명의 분류를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정읍시 23개 지역, 읍면동이 되겠죠. 지역별로 의미가 있는, 관심 있는 그런 지명들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서 23개 지역을 다 했는데,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그걸 다 언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더라도 교재를 참고해서 또 나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뭐 설명이 없는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한 것은 정읍의 지명에 관한 아주 잘 정리된 책이 있어서 저는 편안하게 준비는 할 수 있었거든요. 김재영 선생님이라고 다 아시죠? 역사문화연구소장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조광환님하고 같이 썼던 내고장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자에서 이제 지명 파트를 김재영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책을 아주 큰 백그라운드로 삼았고요. 한글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지명총랑 전국편 또 참고했고요. 또 여기 문화원에서 만든 정향리지 2002년, 이것도 아마 앞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만들어봤습니다. 지명 연구는 의문론적 지식, 이거 언어학이 되겠죠. 문헌 자료, 현장 조사, 거기다가 상상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할 때 쉽게 확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명 연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명 변화를 살펴보죠.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유어 지명이 한자로 변화되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정덕왕 755년 중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지명이, 우리 순수한 지명이 한자화되는 그러한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제 통치를 받으면서 일제강점기 행정 편의에 따라서 고유어가 한자로 많이 바뀌었고요. 획순이 복잡한 한자 지명이 간편한 한자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영원면 아시죠? 영원이라고 하는 저 한자가 큰 바다 영자인데요. 아시다시피 영주산이라고, 두승산을 영주산이라고 하거든요. 도교 전공도. 그래서 그 영주라고 하는 지명, 고구의 과거 지명이 되죠. 그것의 어떤 원천이 영원이 되는데요. 영원을 너무 한자가 어렵다고 저거를 바꿨어요. 길령자로. 그래서 영원이란 말은 원래의 영주다, 원래의 영주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고사부리 성의 시작은 지금의 영원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읍시립박물관 거기에 나와 있는 글에 의하면
뭐 불사부리 성은 이제 지금의 고구초등학교 그 뒤에 있는 성황산으로 그냥 확정을 지었지만 원래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원 지역이 고구문화권의 어떤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해면 오곡리, 망제동의 네오마을, 그다음에 강곡면의 오공. 여기 공통점이 자, 풍수지료와 관련해서 그 진해혈이라고 하거든요. 진해혈. 진해라고 하는 이 곤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다리가 많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산을 상징하고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진해혈. 그 진해혈에 해당되는 마을들이 정읍에는 대표적으로 3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해혈 하면 어디가 떠오르죠? 저 셋 중에 산해면 오곡리에 있는 김명관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 김명관 가옥이 진해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곡리라고, 원래는 진해오자, 진해공자를 써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자가 복잡하니까 간단히 5오자에 공평하다 할 때 공자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대표적인 사례고, 어려운 한자를 쉬운 한자로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강곡면의 오공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형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 저런 마을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때 군과 면의 명칭도 크게 변화가 되었죠. 뭐 정읍에 있는 면들이 다 그때 바뀌죠, 이름이. 근데 바뀌지 않은 면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어딜까요? 대표적으로 신태인. 신태인도 다 바뀌어요. 신태인도 다 바뀌고, 안 바뀐 곳이 이제 뭐 태인 고구는 원래 이제 군 단위였으니까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 정읍편에 속했던 북면은 특별히 뭐 중요한 명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북면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네. 자, 지명의 분류. 먼저 산과 관련해서 산을 이제 외라고 하죠. 우리말로 미, 마을의 뜻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자는 큰 덕자지만 큰 산 또는 언덕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부 덕안리 들어보셨죠? 덕안리는 그 언덕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형적으로는. 그 다음에 당은 높은 땅, 산정에 해당되는데요. 성황당, 선황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골, 산이 깊으면 골짜기 깊죠. 그래서 골에 해당되는 한자 곡동, 이거는 고을과는 또 다릅니다. 군, 주, 현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골하고 샘고을은 뜻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걸 구별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다른 거죠. 샘골은 그 골짜기를 의미하는 거고, 샘고을은 그 고을, 즉 어떤 마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샘고을 막 혼용해서 쓰는데 곳곳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샘고을 시장. 샘골입니까? 샘고을입니까? 샘고을 시장이죠. 그리고 샘골 다리, 샘골 터널, 이것도 지금 샘골로 쓰죠. 원래는 샘고을이 맞습니다. 샘고을 해야 맞아요, 원칙으로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우리 정읍 시내 6개 학교가,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정일 여자중학교, 여자만 빼면 돼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일 중학교로. 근데 문제는 정읍중학교, 정읍여자중학교에서 정읍여자중학교가 문제가 되죠. 정읍중학교가 있으니까. 정읍여자중학교가 이제 최근에 논의한 결과 샘고을 중학교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샘골 정읍 샘골 중학교 이렇게 한다고 교육청에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그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샘골 중학교로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갔다면 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골이 굴로 바뀌기도 하고요. 굴이 굴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가 지금 송산동이거든요. 근데 송산동을 뭐라고도 하냐면 송령골, 송령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시내에 살다가 송령굴 아무리 찾아봐도 굴이 없어요. 터널이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굴로 말을 하지? 의문을 가졌는데 지명을 연구해보니 골이 굴로 편안하게 발음이 됐다는 거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높을 꽃자 구려, 구리. 고을이라는 뜻이죠. 높은, 위치가 높은 고을이다. 거기서 탄생한 이름이 고구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자 들어가는 지명이 몇 개 있죠. 저는 많죠.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쌍암동 논실마을, 산해면 허공실, 소금실, 용호동 귀양실 이외에도 더 많은데 제가 이 정도만 써봤습니다. 실자가 들어가면 보다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네. 자, 성자가 들어가는 지명, 성자, 잡재 이렇게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산해면 척곡마을, 제골이라고 하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산해면 평사리와 산내면 예덕리를 연결하는 고개가 있거든요. 그 고개를 제라고 하거든요. 제. 그래서 그 고개 제자, 제 그거를 따서 원래는 제인데 그게 이제 자로 변하면서 한자로 자척자가 돼버린 거예요. 길이를 재는 자척, 한자 두자 할 때. 사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고개를 의미하는 제였거든요, 원래는. 그 다음에 옹동면 척천마을. 저기도 역시 자척자 척천이 되는데, 원래는 옆에 이제 산성리산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그 산성 옆을 흐르는 시냇물인데, 그 산성이 있는 시냇물이라고 해서 자신해라고 해야 옛날 우리말로는 자신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자로 바꾸면서 사실은 성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척자를 써서 척천이 돼버린 거죠. 참고로 여기는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으로 옮겼던 안희 선생의 태생지이기도 합니다. 자, 고개와 관련한 지명 현, 치, 티, 령 이 고개, 오개, 우개, 제, 기, 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거든요. 덕천명 황토현,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자 들어간 지명 중에 유명한 황토현이죠. 그 다음에 당현, 우리 호남 중고등학교에서 저쪽 광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당고개라고 원래는 단고개죠. 근데 한자로 당현 이렇게 써버렸는데 사직단이 거기 있었어요. 사직단. 사직단,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서울에도 있죠. 서울에도. 각 고을마다 다 있거든요. 사직단이. 그래서 단이 있었던 고개다. 단고개. 그게 이제 당고개로 변하면서 당나라 당자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치제. 어딘지 아십니까? 그 대형 중고등학교에서 저쪽 상항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죠. 그 치제. 치제는 이게 농사 이게 곡식을 까부를 때 쓰는 그 키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자죠. 기현. 한자로는 기현. 우리말로는 치제. 그다음에 이제 길마제는 그 실버타운 그
검디, 금붕동. 거기에서 이제 저쪽 칠보 쪽에 피오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거기는 이제 안현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말의 가장 이렇게 말의 안장 부분에 해당하는 안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이제 또 다른 말로는 길마제 또는 이제 질마제라고도 발음도 하는데, 그 서정주 시인이 쓴 질마제라고 하는 그 시도 있거든요. 네? 질마제 심화. 그거는 이제 고창에 있는 또 다른 질마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송산동 송령. 제가 사는 송산동에는 송령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송령도 소나무가 있는 고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다른 설도 있어요. 솔고개, 우리말로 솔고개죠. 솔고개는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솔고개일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좁다고 해서 솔고개일 수도 있어요. 솔은 좁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오솔길 있죠. 백제가요 오솔길, 정읍사 오솔길. 오솔이라는 것은 솔은 좁다는 거예요. 뭐 솔기다, 솔잎도 좁잖아요, 폭이. 그래서 그 솔의 의미는 좁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초등학교 뒤에 말고개. 여기 원주민들은 몰고개라고 불러요. 몰고개. 그래서 저기를 놓고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죠. 말고개 할 때는 말이 크다는 뜻이에요. 벌 중에 큰 벌을 말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크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 밑에 이제 옛날에 정읍천이 흐르면서 모래가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고개다, 뭐 사현이다, 그 밑에 마을을 사전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몰고개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 말고개와 몰고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듯이 또 설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흑암동의 현암마을. 이제 흑암동에 가보면 상흑마을이 있고 하흑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하흑마을이 최근에 현암마을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바위가 있다고 해서 흑암인데, 그 검은색을 우리 한자로는 이제 뭐 검을 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검을 흑자보다는 검을 현자를 선호를 해요. 왠지 현자를 쓰면 지금 오묘한, 신비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암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쌍암동, 바위와 관련되죠. 그 지금 내장 저수지 그 안에 마을이 두 개가 있었대요. 용암마을과 구암마을. 그러니까 용바위와 거북바위. 근데 그게 이제 수몰이 되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수몰민들이 이주를 한 경우가 그 내장 저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암동의 구암마을, 거북바위죠. 이 방면에 옹암마을,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바위죠. 그 다음에 전라도 강원도 돌을 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도가 그래서 독도거든요. 원래 이게 전라도 사투리가 반영된 결과예요. 돌이 많은 섬이다. 그게 독도입니다. 근데 한자로는 독립할 때 독자를 써버린 거죠. 사실은 석도가 맞죠. 석도. 그 다음에 칠보면 동막골 들어보셨죠? 동막골이 이제 전국에 많은데, 돌이 많아서 사실은 되게 동막이 동력동이 아니라 원래는 독이 많은 그 마을이다 해가지고 동막골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설은 독이죠. 옹기를 많이 만들었던 장소이다고 해서 동막골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석탄마을이 있어요. 칠보에. 그 석탄마을도 우리말로는 돌여울이죠. 돌여울이니까 그 옆에 동막골도 사실은 돌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초목과 관련된 지명. 자, 이평은 이제 배들인데,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낮은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배들평이었는데, 이제 어찌다 보니 저게 이게 과수나무 먹는 배의 배리자가 돼버린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잘못 붙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동여 지도에 이미 배리자 리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봐서 일본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한자로 잘못 바꾼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호동 매기마을. 매기는 이제
그 매화낙지현이라고 하는 매화꽃이 떨어진 그런 좋은 저기 명당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옥동면 매정리, 매당과 정동이 합쳐져서 매정리고요. 그다음에 시목, 감나무 마을, 금궁동 행정마을, 살구나무죠. 칠보면 행단,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같은 행정이죠. 같은 행정인데 앞에 것은 살구나무를 의미하고요. 뒤에 것은 은행나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무인데 한자로는 같이 쓰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형 관련해서 호가 들어가는 지명은 이제 우리 정읍에는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이방면에 뭐 어령포인가 그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바닷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으로 막 해석하는데 지형상 거기는 높아서 그럴 일은 없고요. 바닷물이 실제로 들어와서가 아니라 다른 풍수지리적 의미로 아마 붙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성면에 금동마을이 있어요. 화룡리 금동마을. 이건 이제 갯골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뭘 잘못 넣었네요. 이 갯골이 원래 그 지명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갯골 하면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름을 멋지게 이렇게 검은 고 금자로 이렇게 바꿨는데 실제로는 갯골이 맞아요. 그래서 갯골이라고 붙일 이유는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갯골 앞동네 제 고향이 화룡리. 예, 그게 이제 전국 사십니다. 화룡리 그 메달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이제 갯골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메달이 메달이었다는 뜻인가? 아니. 메달이는 이제 아까 매 나왔잖아요. 그 높은 등성이, 산등성이를 이제 매라고 보통은 하고요. 네. 해석은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 어릴 때 죄송한데 강연 아니 지금도 이만큼만 파면 개혁이 나와요. 네,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충분히 바닷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은 다 간척 사업 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 있지만 소성면까지는 사실은 물이 들어왔고요. 결정적 증거는 소성면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정면과 성포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성포면에 그 성포가 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포자가 들어갔다는 걸 봐서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증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곧이라고 하는 이 한자는 고장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돼요. 그 바닷가 쪽에 고장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정읍에도 있고요. 그래서 고장이라는 뜻은 곧의 안쪽이다. 참고로 이제 곧은 이렇게 지형이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만이라고 하죠. 곧과 만은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양부지, 영원면 장제리, 배양부지, 뱀처럼 튀어나왔다. 뱀처럼. 그 다음에 숙구지, 이건 실제로 하울인데 숙구지는 이제 이따 뒤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구지 있죠. 구지. 이 구지가 사실은 고지예요. 고지가 변해서 구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지형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걸 헤드랜드라고 하거든요. 머리가 튀어나왔다. 헤드랜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항이라고 하는 지명도 많아요. 이평을 마항리, 두지리.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마항리를 우리말로 하면 말목이 되죠. 말목. 이게 말목이고요. 이 두지리는 말못이 돼요. 말못. 그러면 이제 전봉준 장군이 고부봉기를 일으킨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항리예요, 두지리예요? 실제로는 두지리거든요. 두지리는 지금 이평 면 소재지를 말해요. 마항리는 소재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 두지가 말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못장터가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말목장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바뀌다 보니
사실은 이게 마항리하고 또 연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명이란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발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발음이 또 바뀌면 의미도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목장터의 원래의 시작은 말못에서 출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거. 우리 전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물과 관련된 책이 많죠. 물은 미 이렇게 해도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먹는 미나리, 미더덕 이게 다 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나리, 물더덕 바다에서 더덕 같은 존재 그게 미더덕이거든요. 항암제로 쓰인다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면 강보리, 지하수가 풍부한 곳, 성산동 강변마을. 제가 사는 마을이에요. 영어로는 리버사이드라고 하는데. 자, 샘은 이 샘하고 이 샘천자하고 우물 정자는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구별 없이 우리가 보통 쓰거든요. 샘은 자연적으로 솟아나오는 이 샘천자는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물이고요. 우물은 인공을 가해서 물이 괸 거예요.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가해진 것은 우물이고 가해지지 않은 것은 천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물정자 들어간 마을이 이제 신정동 정해마을이죠. 정촌의 시작. 그런데 여기 이제 농소동 천곡마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덕천면에 해당되는데 이 천곡은 새암실이죠. 지금도 이제 마을 사람들은 새암실이라고 하죠. 이 천곡의 새암실 물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천곡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임진왜란에 때 이제 그 동네 부사 송상현 선생이 거기서 싸우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호가 천곡입니다. 바로 덕천면 천곡마을 출신이 우리 전국의 자랑인 천곡 송상현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지동도 사실은 원래는 영지원에서 출발했거든요. 영지원.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원취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이게 잠자는 곳이거든요. 역은 말을 갈아타는 장소고요. 그래서 역원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영지원인데 영지가 연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숙박시설이 많잖아요. 옛날에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랬을까요? 기차역이 있으니까 터미널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이 필요했던 건데 우리 조선시대 때도 거기가 숙박지였다. 재미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평면에도 이제 뭐 연지 마을이 있어요. 이평면에도 있고요. 또 북면에도 연지 마을이 있어요. 연지 마을이 몇 군데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동식물과 관련된 거 있습니다. 말이라는 뜻 외에 으뜸가는 종주지라는 뜻도 있어요. 마항리, 아까 말한 고구면 마정마을, 마정리, 소성면 마동마을. 네, 이런 것들이 또 그 풍수와 관련한 그 마을 이름일 수도 있어요. 소성면 마동 같은 경우는 말의 형국을 닮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나무란 뜻 아까 외에 살만한 곳이란 뜻도 있대요. 제가 이제 송산동에 사는데 이 말이 참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데는 살만하지 못한 곳이라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송산동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칠보 송산동도 있죠. 칠보 송산동. 네, 그 연소진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용자 들어가는 지명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풍수지리적으로는 그 산의 흐름을 뜻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소동 복룡마을 있고요. 복룡이라는 뜻은 용이 엎드려 있다. 지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낮은 지형을 말하죠. 낮지만 약간의 등성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산의 기맥이 마지막 멈추는 곳. 그게 복룡마을이에요. 복룡마을이 전에 2개가 있어요. 같은 지명으로
여기 신정동 쪽에도 있거든요. 그 용산 저수지 아래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일여자중학교 앞쪽에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장동 해령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수련원 가기 전에 그 용이 돌아보는 형국이거든요. 정으면 해령도 해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해령 고조혈이라고. 그러니까 용이 산이잖아요.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기가 출발했던 장소를 돌아보는 거. 이게 이제 좋은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부면 신흥리, 용회, 뭐 강고리, 용등 고부에 가면 그 용자 들어간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낮은 평야지대에 이게 산의 흐름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린자 들어가는 마을 정읍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소성면 기린리. 시내버스 종점이기도 하죠. 보시면 기린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기린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동물인데 그 아프리카의 기린하고 닮았다고 해서 갖다 붙인 거죠. 예, 상상 속의 동물, 사자도 상상 속의 동물이고 용도 그렇고 뭐 해태도 그렇고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기린이를 맥고지라고 해요. 맥고지는 이제 기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매니까 산이고요. 고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지. 이게 튀어나온 땅. 그래서 튀어나온 산 같은 지형, 등성이, 산등성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벌레. 학은 신선을 뜻하는 거인데요. 학 들어가는 마을 많죠. 우리 송산동에도 송학마을이 있고요. 여기 저 학산 중고등학교 있죠. 거기도 뒤에가 이제 학을 닮았다고 해서 학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덕천면 하항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이면 오르기 과학마을이 있어요. 이 과학마을은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학. 근데 그 과학은 학이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자, 장생을 뜻한 거북이는 오래 산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읍 시내 구미동은 거북이 등성이, 거북이 꼬리죠. 거북이 등, 그 다음에 꼬리. 구미동 쪽이 정읍 시내에서는 가장 명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명당이에요. 거기 가운데 딱 무슨 아파트 있죠. 굉장히 비싼 아파트. 그 자리가 아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북면 복흥리 장구마을. 이제 거북이가 숨어 있는. 근데 너무 이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긴장자, 오렐구자. 그 다음에 앞자 들어가는 지명이 있어요. 정읍에 오리를 닮은 지역인데 이 방면 연월리 앞곡마을 혹시 들어보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마을이 지금 폐촌됐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거의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도 폐촌되는 마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지방의 특산물. 옹동면에 가시면 그 대칠마을이라고 있죠. 대칠, 소칠. 이게 우리가 옷을 칠한다 할 때 그 옷이거든요. 식물. 옷 칠한다 할 때 옷이거든요. 그래서 옷밭골이라고 해요. 옷밭골. 한자로는 칠전 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정치인 중에 유명하신 분이 누가 태어났습니까? 유성엽 전 국회의원. 거기 출신이거든요. 문화유씨.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곡면, 허곡리, 감산마을, 감매라고 하는데 원래는 감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게 한자로 바뀌면서 달감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원래는 뭐겠어요? 감나무가 많으니까. 감나무 시자 시산이 맞죠. 근데 감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먹는 감이 달잖아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감곡이라는 말이 감산면, 운동면, 사주면 합쳐가지고 감곡면이 됐거든요. 1914년에. 그러니까 감자와 곡자를 합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영어로는 뭐예요? 스위트 베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스위트 베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옹동면 상상리 저상마을. 이 저자는 그 종이를 만드는 재료 있죠. 당나무. 그래서 당나무 저자거든요. 그래서 닭뱀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이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7번에 남전마을. 이 남전마을은 이 쪽남자를 씁니다. 요즘에 가을 하늘빛이 어때요? 쪽빛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쪽밭이에요. 쪽밭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삼리라고도 이렇게 재미없는 숫자로 표현한 마을 이름도 썼고요. 남전 중국의 남전 여시 향약을 받아들여가지고 정읍에서 최초로 그 고현동 향약이 정국인 선생에 의해서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쪽밭 남전 마을이 그런 곳이다. 남천사라고 하는 이 사당이 있는데 역시 안희 선생, 손홍록 선생을 모시는 조선왕조실록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의미 있는 마을입니다. 또한 그 주변에 이제 동편마을도 있는데 거기는 또 우리 조선의 단종 부인이었던 여산송 씨 그분이 또 거기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들, 홀, 벌, 부리, 불 이게 이제 다 들판과 관련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사 부리가 있죠. 고부의 원래 이름. 소산도 비리 우리 정읍의 처음 그 시작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리, 비리 이런 것들이 백제 계열의 지명이에요. 백제 계열의 고을을 뜻하는 백제 계열의 지명이고요. 신라계에는 이제 벌로 끝나요. 신라의 수도였던 설화벌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구려는 이제 땡땡 홀로 끝나면 이제 고구려 계통의 지명입니다. 참고로 정읍천을 초강천이라고 하는데 정읍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초강이거든요. 왜냐면 초산이거든요. 정읍을 초산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산도 비리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산과 관련된 강이다로 해서 초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읍면에 초강, 리가 있죠. 그 초강 막걸리가 유명하죠. 그래서 초강인 거예요. 그 정읍면 앞에 흐르는 강이 초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강이다. 그래서 초강이다.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오늘 막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제 설이 또 절대적인 설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거 항상 저는 열려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방위와 이제 관련된 숫자, 상하, 신구.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북면 있죠, 북면. 이거는 이제 어찌다 보니 살아남은 지명인데 동서남북 개념으로 옛날에 다 붙였어요. 정읍, 태인, 고부 다 동서남북과 관련된 면이 다 있었어요. 정읍은 동면, 북면, 남면, 서면. 저기 태인은 북천면, 남천면 이렇게 다 있었고요. 저기 고부는 동부면, 서부면, 남부면, 북부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북면이에요. 그래서 명품이 됐어요. 노스페이스라고. 기억하기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과 관련된 지명. 산이면 동복. 우리 전봉준 장군이 오래 살았다는 그런 장소고요. 태이면 태설이, 태남리 뭐 많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태이면 삼리, 사리, 오리, 육리, 칠리, 신태이는 육리. 많죠? 이런 숫자와 관련되는 거. 7보면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옹동면 1리. 이거 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숫자와 관련된 마을이 참 많지.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상동. 우리 여기 가장 요즘에 사람이 집중되는 상동. 왜 상동은 상동인지 아셔요? 정읍의 그 관아에서 보자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위쪽에. 그게 상동입니다. 상리죠, 원래는. 그 다음에 상평, 하평. 이쪽 제가 근무하는 정일여자중학교 그 주변이 상평동이 있고 하평동이 있어요. 그런데 하평을 해평리라고 불러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평이라는 발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해평리 이렇게 처음에 선생님, 저는 처음에 무슨 정읍에 바다가 있냐 이렇게 오해도 했는데 바다의 자가 아니고 아래 하자가 변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덕천면에 상학, 중학, 하학이 있고요. 강북면에 상평, 중평, 하평이 있어요. 네. 자, 유물전설, 유적연설 관련되는 거. 소성면, 보아리, 부처댕이. 거기에 지금 우리 정읍에 8개 보물 중에 하나인 그 부처 2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조석불상. 2개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이제 부처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면 은선리 탑립 마을 탑과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또 탑자 들어가는 거 북면 복흥리 탑성마을. 그다음에 고부면 고부리 교동. 이거 고부 향교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교동이고요. 정읍 향교 주변은 명륜동이라고 불렀고요. 지금 장명동으로 이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태인면 향교마을, 태인 향교가 있다고 해서 향교마을, 학교와 관련된 마을 이름들이고요. 또 참고로 이제 서원이 있는 마을은 원촌이라고 해요. 원촌. 그러니까 무성서원 주변 마을이 원촌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태인면 동사리 원동, 여기 서원과 관련되죠. 아까 여기 무성서원 원촌. 원동 원촌이 다 서원과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장명동의 장승배기, 지금의 그 정읍여중 앞에 뒤에 여기 장승배기거든요. 장승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장승배기의 장자와 아까 말한 명륜동의 명자를 합쳐서 장명동이 된 거예요. 자, 입석동은 이제 지금 그 정다운병원 뒤쪽 거기에 이제 그 불교 관련된 두 개의 돌 기둥이 있거든요. 단간지주라고. 그 단간지주가 있어서 입석이라고 붙인 거예요. 정읍의 랜드마크였죠, 과거에. 옛날 고지도에는 다 이 그 단간지주가 거기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입석이었던 거죠. 뭐 입석은 또 곳곳에 있죠. 고부면 입석리도 있고요. 근데 그 고부면에 있는 입석은 그 단간지주가 아니고 그냥 일반 자연도를 세워놓은 거죠. 마을의 어떤 이정표로. 그 다음에 소성면 보아리에 가면 와석이 있고요. 그 앞에 또 입석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돌이라고 해서 누운 돌, 서 있다고 해서 선돌과 누운 돌, 입석과 와석,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소성면에. 그 다음에 이제 신화가 관련된 거, 유교 관련된 거, 인의예지신이 들어가면 다 유교 관련되죠. 이평면의 예동마을, 고부봉기가 최초로 시작된 거. 근데 이제 예동이 예절과 관련돼서 예동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게 여시동이에요. 여우동. 예동이 원래는 여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시마을이었는데 그 여시동, 여우호자, 호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멋지게 하기 위해서 발음이 비슷한 예자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도교와 관련된 선자 들어간 지면 많죠. 영월의 은선이, 신선이 숨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쪽 그 신정동 쪽에 삼신산, 삼성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숭산, 방장산, 이게 다 도교와 관련돼요. 그래서 제가 두숭산을 이렇게도 해석해 봤어요. 두숭산이란 북두칠성에 오르는 산이다. 왜냐하면 이 두자가 곡식의 부피를 재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두자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조상들은 하늘 별자리 중에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한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에 오른다. 사실은 오른다가 아니라 이제 그 한 대, 두 대 할 때 그거이긴 하지만 원래의 뜻은 북두칠성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신령스러운 산이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는 그 북두칠성에 사는 신선이 가끔씩 내려와서 놀 수도 있겠죠. 그 놀았던 곳이 유선사예요. 신선이 놀았던 곳. 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숭산은 도교와 관련된 굉장히 신령스러운 산이다. 해석이 됩니다. 자, 민간신앙으로서는 당, 성황당, 북사동, 정읍에 성황산이 몇 개 있을까요? 서당신을 보시면 7보. 4개 있어요. 맞습니다. 4개 있어요. 4개. 자, 고부, 정읍, 태인, 칠보. 공통점은 성황산이란 지명은 공통점은 거기 앞에, 그 앞에 관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 치소였다. 칠보 거기 성황산 앞에도 이제 무성서원이 있는데 그 무성서원이 과거에는 신라 시대에만 해도 거기가 최초원 선생이 근무했던 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죠. 관하가 있는 곳은 뒷산이 성황산이다. 왜냐하면 그 성황산이라는 것은 선왕신을 모시는 거거든요.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을, 성이 있죠. 성 주변에 해자라고 하는 게 있죠. 해자 시설, 물구덩이 판 거. 그거가 있는 걸 보통 선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 자체를. 그러니까 마을을 고을을 지켜주는 신이 선왕신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까 그 국사본도 이제 정읍 몇 군데 되지만요. 저 지역 이제 아까 항목별 설명을 다 끝냈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지역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지명을 분류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지역별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수성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성동은 물숫자를 쓰죠. 원래 수성동이 시내권이 있었고요. 신시가지, 지금의 그 새롭게 구획 정리한 수성동은 원래 북면이었어요. 거기가 노스페이스였어요. 원래는. 근데 샘플 터널이 뚫리면서 거기가 이제 수성동으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샘플 터널이 하나의 경계였죠. 과거에 북면과 시내권의 구분선이었죠. 과거에는. 저 보이시죠? 이게 신시가지잖아요. 여기까지 다 북면이었다는 거죠. 네. 이거 다 북면이고요. 여기만 순수한 수성동이죠. 여기만. 네. 근데 왜 물숫자를 썼냐면 여기에 이제 지금은 조곡천이 흐르고 있지만 그 조곡천이 원래 그 정읍천의 본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소리가 난다. 소리 성자를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물소리가 요란한 마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수성, 물소리. 그 다음에 영어면 앵성리에 가면 수성마을이 또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성, 고부천 주변에 있거든요. 고부천 주변에. 실제로 여기는 성이 있었대요. 조그만 성이, 방어를 위한 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물 옆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성과 이 수성은 한자가 지금은 같지만 과거에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미, 성황산 자락이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구미등, 구미등이라고 지금도 그래요. 구미등. 그 벽화마을이 되었죠. 최근에 벽화를 많이 칠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산, 지금 서양역 있죠. 거기가 말마동이라고 말마. 그러니까 그 부피를 재는 말. 그 다음에 산을 뜻하는 마. 그래가지고 말마동, 큰 산. 두락봉이라고 하죠. 거기를 두락봉. 서양역 그 주변에 그 산 있죠. 북초등학교 그 앞쪽에 있는 산. 그게 두락봉이거든요. 그게 이제 칠보산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그 다음에 선은동. 그 옛날 중앙극장에서 북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그 골목길 있죠. 아시죠? 그 네. 골목길. 네. 영덕동도 있잖아요. 영덕동. 영덕동. 과거에 영덕동이었죠. 거기가 이제 선은동이라는 지명을 쓰는데 신선이 숨어있다. 그런 의미죠. 영원면 은선리하고 의미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마곡. 막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풍수적으로는 갈마 음수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말이 물을 찾는 그런 형국인데 그 자리가 지금의 정읍초등학교 아시죠? 거기가 원래 북면이라고 했으니까 거기가 이제 초등학교 이름이 원래는 마곡초등학교로 허가를 받았어요. 처음에 교육청에서. 근데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왜 마곡이 정읍초등학교로 바뀌었을까요? 마곡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마곡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마곡.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떠올라요. 그래서 학부모 중에 학부모 일부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 마귀가 떠오른다고 어감이 안 좋다고 이거 바꿔달라고 교육청을 쫓아가가지고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아니, 정읍을 대표하는 초등학교 하려고 일부러 지역이 근데 재미없잖아요. 그 지역성을 살렸어야 돼요. 제가 그 주변에 구역 2차 살았거든요. 한동안 마곡 초등학교 있어요? 처음에 인가를 하고 지금도 그 건물에 머릿돌에 가면 마곡초등학교 나왔어요. 제 말이 맞는지 그거 확인합시다. 머릿돌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정리 아시죠? 오정리? 그 변전소 예. 어디냐면 기찻길 옆에, 그러니까 수성아파트 그에서 가까운 건너편 5개의 정자나무가 있다고 해서 오정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군대마을 거기서 가까운, 그러니까 정읍휴게소 근처죠. 수성공단 이쪽에 있죠. 원래는 군대가 그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군대가 아니죠. 치마 군자에 띠 대자예요. 치마띠예요. 그 풍수적으로 거기가 치마띠를 닮은 형국인 거죠. 그래서 군대예요. 근데 여기 시내버스 그 판에 막 군대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외지인들이 겁을 먹을 것 같아요. 막 그거 타면 군대 가는 줄 알고. 그거 아시고 바로 열고 치마띠. 그래서 과거의 정읍현 시절 네 개의 살기 좋은 양택 명당이 있었어요. 이거 참고하세요. 1. 영매 진산마을입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진산? 유해사라는 사당이 있고 과교동에 그 무슨 장례식장? 제일장례식장? 호남 아니 호남 진장례식장 지나서 옛날에 제일장례식장 안쪽으로 더 이방 쪽으로 가서 거기 그 어린이집도 있었고. 거기 진산마을 거기가 정읍현에서는 최고 살기 좋은 마을.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을 제사 지냈던 유해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고 그게 원래의 충렬사예요. 원래의 충렬사가 그 유해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마을이 성광교회 그 건너편에 있는 모천. 띠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띠모자, 하몰이라고 하는데 그 모천. 거기에 이제 그 뭐죠? 송시열 선생을 모신 고암서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승구마을이 세 번째 살기 좋은 마을. 여기는 어디입니까? 흥면. 승구리 원승구마을. 그러니까 부를 이어받는다고 해서 승구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군대마을. 군대마을 설명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군대마을은 네 번째 살기 좋은 마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네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감인데. 시험 문제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있나요? 여기 연관되시는 분 있나요? 네 개 마을 중에. 외할머니가 모촌에 살기 좋은 마을 사시네요. 자, 그 다음에 소지명으로서는 망치라고 하는데 달알 망자였죠. 그 지금 샘골터널 바로 그 위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위에 넘어 다녔거든요. 불 뚫리기 전에는. 그게 이제 바라본 고개라고 해서 망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중모택이가 어디냐면 지금 그 중앙극장 그 주변 지금 그 복지회관 또는 뭐 거기 옛날 연재아파트 쪽 거기 주변 지금 거기에 이제 정읍교육청이 이사 올 예정이거든요. 그 복지회관 쪽으로 거기가 방중모택이에요. 방중이 있었어요. 근데 1920년대 매몰이 됐죠. 그 다음에 괴바라기 고바라기라고도 하는데 이게 고개니까 높겠죠.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본다. 이런 설도 있고요. 괴바라기 괴는 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여기 문화원장님 하셨던 최현식 선생님은 정읍사 망부석의 위치를 그 괴바라기로 주장하셨어요.
결발하게. 거기 서서 전주로 또는 뭐 고부로 여기 장사 나간 남편을 기다렸던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다 달라요. 또 우리 김재영 선생님은 또 저기 북면 승구마을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달과 관련된 월붕산 거기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데. 조상쌀인데도 그래서 예, 정읍의 정읍사 만부사과 관련된 그 설은 5개가 넘어요. 6개 돼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물방앗거리, 물방앗강. 그 다음에 여단터. 여단은 뭐냐면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제사시설이거든요. 구미동 안쪽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 옛날에 그 활 쏘던 장소 있죠. 활 쏘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 구미동 안쪽에. 그쪽에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여단 시설을 다시 복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 이벤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단을 복원해서 코로나에 대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명동을 소개하고 이런 속도로 가면 다 못하겠죠. 하다가 말지언정. 네, 자, 이 장명동이 이게 원래 이제 정읍현의 진짜 중심지죠. 사또가 근무했던 곳이. 이게 성황산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구룡동까지 포함해서 장명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구룡동까지. 구룡동은 사실 원래 북면이었어요. 말고개 넘어는 다 북면이었어요. 자, 100년 전에 그 말고개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전주 국립박물관에서 했던 그 정읍 특별전 할 때 제가 이제 도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참 신기하죠. 20세기 초반, 뭐 1910년 무렵 그때 이제 일본 신문 기자가 찍은 거예요. 말고개에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거리 있죠, 사거리. 요게 지금 반통로거든요. 요게 이제 옛날 1번 국도고, 근데 지금은 이 시청이 여기 있죠, 시청이. 요 앞으로 큰 길이 뚫렸죠. 지금 이거 있죠, 지금 뭐냐, 갈비박스로 가는, 이 갈비박스가 이 정도 있겠죠. 우암로가 지금 원래의 가장 번화한 거리였죠. 이게 1번 국도입니다. 목포에서 신의주로 가는. 요게 이제 전주 가는, 말고개 가는 길. 여기 상동으로 가는 길이죠. 여기가 이제 동초등학교 없죠. 없고 마을이 있고 여기에 지금 향교가 있죠. 정읍향교 있죠. 정읍향교는 그대로 있다는 거고. 여기에 동초등학교가 들어선 거죠. 이거 다 옮기고 이제 학교가 들어선 거죠. 그죠? 네. 동초등학교가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찍은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찍었다는 건 아마 1900년대 1905년? 무려? 이 사진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가 무슨 집이 많아요? 초가집.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금 말하는 장명동, 기와집. 장명동이 양반촌이고요. 나머지는 다 서민촌이죠. 그럼 박명기 선생님 그 말은 그렇죠. 옛날 박명규 지금 호남 중고등학교 이사장이 살았던 거기가 지금 뭐 골프 연습장 뭐가 됐죠. 골프 요원회장. 아니 음식점으로 바뀌었던가요? 거기가 원래 장명동 중심지죠. 자, 이거를 제가 이것도 안 나오나?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제가 그 사진 찍었던 장소로 올라가서 또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 사진은 제가 깜빡 놓쳤는데 너무 풍경이 달라진 거죠. 자, 여기 이제 아까 장승배기 명문 이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정읍의 랜드마크, 빗대배기, 비석거리, 금간지, 입석이라고 있고요. 시교, 각시다리죠. 각시다리 전설, 시교. 용호는 용과 호랑이. 귀양실은 이제 귀양사리와 관련됐다고 한 설도 있고, 귀향,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설도 있고요.
이 귀향실 쪽에 지금 여기 라벤더 농원 있죠? 지금 문제가 되나? 여기 채소방골이라고 하고요. 자, 네. 귀향실에 이제 라벤더 농원이 위치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도 끝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있는데 이거는 수도 곳. 이 수도가 이 숫자가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수인이라고 하죠. 그 수도. 그래서 옥도라고 하는데 지금 정읍경찰서 그 뒤에 유치장 있죠, 유치장. 그 유치장은 조선시대 때부터 유치장이에요. 원래 유치장입니다. 옥이었어요. 옥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지명이 수도 끝, 수도 곳. 저는 수도 곳으로 해석하는데 수도 끝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찬 시인의 출생지이기도 해요. 박찬 시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이어서 내장상동으로 갑니다. 자, 저는 이제 원래 상동은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만 상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상동은 10%밖에 안 돼요. 내장동이 90%예요. 그래서 내장이란 말 앞에 내세우는 거 몰라요. 안 그럴까요? 아니면 가나다 수일까요? 내장, 상동. 근데 내장은 원래 내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내장면을 굳이 동으로 편입시킨 것은 왜 그랬을까요? 정읍군이 한때 정주시와 정읍군으로 분리된 적이 있죠. 그때 정주시 시절에 그 시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장산을 내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군수보다 정치적 위상이 셌던 거죠. 그래서 정읍 군수가 내장면을 빼앗긴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장면은 면대로 놔뒀어야죠. 굳이. 네. 그래서 상동으로 보면 이제 제가 상동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내장동 쪽에 살고요. 정읍점 관하에서 볼 때 위쪽에 있다고 상리고요. 현재는 공간적 상위 개념이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사회 경제적 상층으로 바뀐 거예요. 하이 클래스가 되었어요. 정읍사회에서 상동에 사는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상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동이 돼버립니다. 하이 클래스가 돼버립니다. 이런 말 하면 또 괜히 분열시키는가요? 자, 원상마을 있고요. 상신, 하신,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제가 중사동 출신이거든요. 제가 중사는 고려시대 관직이기도 하대요. 네. 상사동은 이제 지퉁이라고 해서 종이를 제조했던 곳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곡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래서 조곡천이거든요. 대추조자. 그래서 조곡천의 시작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조곡마을이 그 대림아파트 그 주변 마을이 조곡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삼보가 있어요. 상보, 중보, 하보가 있는데 이 보는 조곡천을 막아가지고 이루어진 보인데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평야가 삼보평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고속도로 그 주변 농소동 그 주변 평야가 삼보평야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지명으로서 작은 말고개, 산고개, 큰 고개, 모래고개 이 두 가지 설이 이제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땀빼기 방죽이 있어요. 땀띠. 여름철에 땀띠 나는 사람들이 가서 목욕을 하면 어찌나 시원한지 땀띠가 다 사라진다는 그 땀띠 방죽. 저도 거기서 목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덮여버렸어요. 정다운병원 그 주차장이 정다운병원 그 주차장이 한때는 방죽이었어요. 그다음에 중시암 그리고 상사동에 있었던 스님과 관련된 전설이 있죠. 그래서 곳곳에 그때는 시내에 이제 자연 그 샘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정읍이라는 지명에 굉장히 걸맞죠. 그 다음에 호래비 전방.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꼭 여기를 지나가는데 중사동 삼거리를 호래비 전방. 근데 그 호래비 주인이 결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 번 호래비는 영원한 호래비. 네. 그다음에 작은 과수원, 큰 과수원인데 여기 이제 정읍 교육청 그쪽이 이제 과수원이 있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귀양실제, 귀양 구량마을로 넘어가는 그 정골에서 정골 아신가 모르겠어요. 정골 산다 그쪽에서 넘어가는 법인사 쪽에서 넘어가는 정골은 원래 점골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점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다 무언가 수공업과 관련된 거예요. 수공업, 점촌, 점골. 그래서 경상북도에 가면 점촌이 있죠. 문경시 점촌은 거기도 이제 수공업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자, 다음은 내장동이 원래는 이제 정읍편 동면하고 동면 지역이 있어요. 동면 동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남면과 합쳐져서 내장면이 됐던 거죠. 여기 재밌는 지명 중에 국내가 있어요. 국내 지금 경주고등학교 그 주변 거줄이라고 하거든요. 거줄. 벗이 온다는 거예요. 벗이 온다. 그러니까 멀리서 벗이 온다. 벗풍자 붕래 붕래. 그다음에 검디의 그 금북 금북의 금자와 붕래의 붕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금북릉이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금북 소개하겠습니다. 검디라고 하죠. 왜냐하면 검은고의 북쪽이다. 그러니까 검은고 모양의 낮은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지금 다 파헤쳐졌거든요. 뭐 만든다고 막 파헤치는 곳이 있어요. 그 낮은 산이 검은고 형국의 산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검은고 뒷마을, 검뒤. 북녘북자는 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뒤가 된 거고 한자로는 금북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사는 강변은 갱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월봉마을이 또 송산동에 있었는데 폐촌됐습니다. 자, 아까 여기 제가 솔고개, 송령, 길이 좁은 고개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전마을 아시나요? 그 정읍 시립박물관 앞쪽에 있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쪽에 부무실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저 서예가 누구죠? 그 이삼만 선생. 그 이삼만 선생이 남긴 유일한 그 유적 있죠. 뭐라고 되죠? 석정. 석정이라고 한 두 글자가 써 있는 그 돌이 있거든요. 노거수 옆에. 그 마을이 부무실이고요. 부무실은 대장간에 사용하는 풀무, 불무, 형국이다. 그래서 부무실이거든요. 그 부무실의 앞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부무실의 앞쪽, 부전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부전저수지 아시죠? 그 백성마을, 소태쟁이라고도 부르는데 한자로는 소대정 이렇게 부르고요. 운암마을, 이것도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되고요. 월영마을, 요즘에 거기 많이 사람들 들어와 살죠. 월영마을 그 문화광장 옆에 있는 마을. 월봉과 관련됩니다. 달이 비친다. 달이 비친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송주. 요즘에 여기도 잘 나가죠. 솔티마을, 떡마을로. 그래서 송정과 중림이 합쳐가지고 송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솔티는 거기에서 이제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지금 불이 뚫어져 있죠. 그 내장 리조트 넘어가는 그 위에 고개가 솔티 고개예요. 네. 그다음에 답고 아까 설명드렸죠. 구암, 부여, 해룡, 용화, 삼바시라고 하는데 내장산 터미널. 내장산의 바깥에 있는 마을이다. 산바시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이제 이제사 시기도고요. 또
이게요 시기동이 1, 2, 3동으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1동, 2동, 여기가 3동. 이 전우천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시기 1, 2동이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시기동이 됐고 시기 3동이 뻘쭘하죠. 그래서 시기 3동을 초산동으로 바꾼 거예요. 시기동이라는 지명은 아시다시피 산골시장, 장터가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시기동이고요. 칠보 면소재지에도 시기동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 태인에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있는 마을은 다 시기동이에요. 광교, 여기 이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은 광교집이 유명한데 빛광자, 여기 조곡천에 있는 거죠. 거기가 갈비박스 그 뒷편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평화동도 있었고요. 과거에 남교동, 영동, 청수동, 신흥동, 대흥동 이렇게 쭉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그 사마그린 아파트가 원래 한직공장, 전문공장, 농산물 가공공장, 명중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바뀐 역사 이게 여러 가지로 바뀐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침, 이 수침 이 치자가 물레방아를 뜻한다고 해요. 수침 조곡천에 있었다고 합니다. 초산동, 시기 3동 예상되는데 초산도 비리국이 있었죠. 아양산도 있죠. 아양산은 높은 산과 큰 물결로 훌륭한 연주자와 높은 경지를 지닌 관객의 만남을 의미하는 의미 깊은 산 이름이에요. 아양산. 전에 여기 그 풍류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누가 설명했죠? 우리 전북 풍류. 아니 올해 말고 김문선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하실 때 덕분에 제가 아양산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어요. 네. 저기 그거는 아양산은 네. 확실히 아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어디 문을 보니까 네. 아유산이라고 예, 그렇죠. 원래는 아유현이 그 옆에 고개가 아유현이고요. 아유산이라고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풍류하시는 분들은 아양산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 아양산의 이름으로 이제 거기가 아양동이 되었고 그렇게 불렀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맞는 것인 아니 그러니까 아양산만 가지고는 그런 설이 맞다는 이 거죠. 야자와 양자를 문을 찾으시고 하셨는데 네. 아유산이 원래 그 문을 네. 보면 나와 아유현이라는 지명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유산은 없었어요. 아유산은 없었어요. 아유산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 갈비박스 지금 사장님이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그 아양산 중턱에 풍류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풍류를 즐겼다고 해요. 아양정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아양산의 별칭은 애산. 애기가 죽으면 거기다가 애장터를 활용했거든요. 지금의 그 전북과학대학 거기가 원래 공동묘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코끼리산이라고도 해요. 지금 멀리서 보면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당연 얘기했고요. 여기 아유현은 있습니다. 지금 전북과학대학에서 그 교암초등학교 넘어가는 그 고개가 아유현입니다. 네. 그다음에 연지동으로 갈게요. 자, 이거 그냥 쭉 여기는 잔다리목 설명할게요. 이거 뭐 아시죠? 다리가 작다고 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작은 다리, 잔다리 이렇게 붙인 거죠. 네. 그다음에 농소동으로 갑니다. 자, 농소동. 네. 우리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저기 작은 다리, 잔다리 쪽에 물 지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왜 농소동이냐면요. 농사짓는 농소가 있었대요. 농소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걸쳐 공신이나 귀족 따위의 세력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대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농사짓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를 담는 그런 형태가 농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쭉 있죠.
이 안에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정문안 마을 있죠. 정문안 그 부승산 홍두구 마을로 유명한 이번에 뭔 상 받았더라고요. 그 안주 목사를 지낸 언양김씨 김준 이분이 이제 그 병자호란 때인가 그때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정문안이라고 부르냐면 그 정일초등학교 그 주변 마을 세 가지 정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가장 존경받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 다음에 여자로서 수절하는 것, 연립.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다고 해서 삼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문이 있는 곳의 안쪽 마을이다. 정문안이다.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정일여자중학교 근무하는데 그 마을이 야리거든요. 야리. 들판에 있는 마을. 리를 동으로 붙이면 야동이 되죠. 동으로 붙이면 안 되겠죠. 그 정읍천이 만든 퇴적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가까운 곳에 공평동이 있거든요. 공평동. 그 일대를 다 공평동이라고 하는데 진짜 공평동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름이 왜 공평동인지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서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제가. 공평동은 상평과 하평 중간에 위치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공평하다. 말 되죠? 이게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펼쳐놓고 봤어요. 확실해요. 치우치지 않아요. 자, 나머지는 이제 쭉 지나가겠는데요. 아까 그 망부석 위치를 놓고 이제 논란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 여시바위, 그러니까 덕창공단 앞쪽에 우레마을이 있는데 여기 가면 그 마을 뒤에 여시바위가 있거든요. 여기도 망부석의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설이 여러 곳에 있는 거죠. 한 군데가 아니라. 네. 자, 주천 삼거리 궁금하죠? 그 부안 가는 길과 고창 가는 길 삼거리 주동마을에서 유래된 거예요. 주동마을은 거기서 가깝죠. 소성면 주동리 주동마을. 거기에 어떤 성씨가 많이 살죠? 나주나씨 많이 살죠. 거기에 숫골 이런 설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설은 숲이 있다고 해서 숫골.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그 숯을 구워내는 곳이다. 숫골. 또는 세 번째 설. 근데 그 숫골이 발음이 이제 술골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주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 중에 이제 새로운 한자가 또 탄생한 거죠. 네. 자, 이제 상교동으로 갑니다. 상교동은 여러 가지 동네가 합쳐진 거죠. 상평동의 상자와 아마 박교동이 합쳐진 거겠죠. 이 두 가지가. 네. 자, 월천. 지금의 그 성광교에 있는 자리. 월천입니다. 내건너 마을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은 하몰이라고 해요. 이 모가 띠모자입니다. 혹시 그 여기 왕새우 많이 이게 파는 데 있죠? 모전. 그 모전이 그 주인이 아마 여기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띠모자, 모전. 띠밭이죠, 띠밭. 실제로 거기에 띠밭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띠밭, 모전. 그래서 모전이에요. 새우 드실 때마다 모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천, 띠밭과 관련되고요. 정읍천을 모천이라고도 해요. 그 주변을. 띠라고 하는 식물이 많다고 해서 그 띠하고 좀 비슷한 게 또 줄이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안에 줄포가 있거든요. 줄포가 그 줄이라는 식물 때문에 줄포거든요. 자, 띠밭머리, 원상평 마을이 띠밭머리예요. 띠밭의 머리 쪽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현마을 소개합니다. 혹시 그
서신초등학교 아시죠? 서신초등학교에서 소성 넘어가는 길. 거기 고개 있죠? 소나무 멋진 거 하나 있고. 전국에서 가장 멋진 소나무인데 그 각이 넘어가기 전 왼편에 관현마을이 있어요. 관현은 갓관자를 쓰는데 이밤면에 할 때 그 이밤의 삿갓하고 달라요. 이밤의 그 삿갓은 세모난 거고 말은 뭐 무슨 꼴이죠? 이게 원추 모양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관은 갓은 낭만들이 쓰던 검은 말총으로 만든 갓이죠. 그래서 갓고개가 이제 그 갓과 관련되는 고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갓고개를 가장자리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장자리 고개. 그래서 여기 출신이 우리나라 굴지의 그 그룹 대상그룹 원래 미원이었죠. 임대용 씨가 태어난 곳입니다. 임씨들이 많이 살죠. 네. 이거 아셨어요? 임대용 씨 그 집안에서 정읍의 귀한 바가 커요. 정읍사 예술의 방. 그 주변 다 희사였어요. 또 저 내장산에 조각공원 주변에 그 뭐죠? 수목원. 거기 다 희사한 거예요. 실내체육관. 역할이 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손녀딸이 누구랑 살죠? 누구랑 지금? 이정재. 요즘에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이정재 씨하고 그 임대용 씨의 손녀딸 임세령과 임세령이 삼성가하고 시집을 갔는데 이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했죠? 그 이재용 지금 잘 나가는 이재용 씨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이제 이정재하고 놀고 있죠. 이거 읽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했네요. 이런 건 기억이 나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음성마을이라고 서신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이제 손아중 장군의 묘가 있죠. 손아중 장군의 태생지는 깨따리 과교마을입니다. 과교마을. 말씀 중에요. 그 손아중 선녀 후가 네. 초산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 초산을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태어나신 곳이 바로 앞산이 초산입니다. 초산을 너무나 가볍게 초산촌 아빠가 그렇게 넘어가니까 아까 제가 초산을 가벼이 초산이 했다고. 그 의미가 있는 말이 예, 초산도 비리 아까 설명을 했고요. 초산을 그렇게 아까 초강도 얘기했고요. 제가 가볍게 초산 생각 안 해요. 조명이 더 해주시죠. 네네. 초산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과교 깨따리 마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다리, 깨따리, 한설은 과거 보러 가는 길. 그러니까 서울에서 해남, 제주도까지 가는 삼남대로상에 있는 도로고 1번 국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보러 가는 길이다. 여기 주막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과다리가 강하게 발음돼서 깨따리가 됐다. 과다리, 꽈다리, 깨따리 이 상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우리가 먹는 그 양념 깨 그걸로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를 또 설명할까요? 여기 진산 아까 진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첫 번째 마을이죠. 농산이라고 해요. 원래는 농산이었어요. 근데 농매라고 하는데 이 농사농자의 위에 구불국자 있죠. 그걸 빼니까 뭐가 됐어요? 이거 위에 빼니까 별진짜 진산이 된 거죠. 원래는 농산이 맞아요. 네. 그죠? 이 진산의 진짜는 농기구라는 뜻도 있고요. 그 조개 껍질의 뜻이 있어요. 형상 문자로 하면 조개 껍질로 원래는 땅을 파는 농기구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장성세제 조령이라고 하죠. 조령. 우리 세제 알죠? 세제가든에서 그 장성 넘어가는 길. 그게 이제 원래 장성 갈제보다 먼저 이용됐던 옛 길입니다. 자, 이제 전국을 떠납니다. 신태일. 원래 신태일은
저런 지명을 가졌어요. 용산면, 북촌면 합쳐가지고 용국면이 됐고요. 그 용국면이 신태인읍으로 승격한 것은 1940년이에요. 왜 승격할 수 있었을까요? 인구가 늘어났죠. 아마 2만 명 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읍의 조건은 2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태 인구가 확 줄어가지고 한 6천 명 이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철도역이 생겨나면서 신태 인구가 커졌던 거죠. 자, 그래서 구별하자면 지금의 화호 있죠. 화호. 구마모토 농장 있었던 거기가 용산면이고요. 그 다음에 신태인 그 읍사무소 있는 거기가 북촌면이죠. 합쳐져가지고 이제 신태인 읍이 된 거죠. 그래서 면 사무소가 사실은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태인 리 여기를 서진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서진말은 신태인 사시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삼천리였어요. 물 3개가 모인다고 해서 삼천. 혹시 삼천동 들어보셨죠? 전주에. 예. 삼천동이 물 3개가 모인다고 해서 삼천이거든요.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근데 서진마을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상삼동, 삼동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서로울 서자가 아니라 뭐겠어요? 서쪽, 서적 서자예요. 그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서쪽 터에 있는 마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서쪽에 있는 마을. 서진마을이 한자가 바뀌게 된 거죠. 우령리는 그 우렁을 닮은 지역이 이제 우령리로 변한 거고요. 육리, 6개의 마정리, 용산 면사무소 거리가 6마정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 육리. 그래서 그 우리 저 유명한 어진화가 채용실 그분이 말년에 살았던 곳이 신태인읍 육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산리, 부안 백산도 있지만 신태인 백산이 있어요. 한자가 다르죠. 잣나무 백자를 써서 여기가 잔매라고도 해요. 제가 이제 저보다 산에 올라가 봤지만 높진 않지만 한 100여 메타. 인의현의 치소였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인의현의 인자와 칠보의 태산현의 태자가 합쳐져 가지고 태인이 된 거예요. 이따 또 설명드리죠. 하우리는 여기 숙구지라고 하죠. 원래는 숙구지라고 하는데 이제 숙구지를 한자로 쓰다 보면 잠잘 숙자에다가 개구자를 써요. 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잠자는 아주 좋은 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원래는 수는 벼거든요. 벼가 많이 생산되는 툭 튀어나온 땅, 곧 수고지입니다. 수고지. 그래서 수고지가 수구지로 변했고 그걸 한자로 벼화자, 화, 그 다음에 호수호자, 그래서 화오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가 엎드려 잠자는 형국이라는 설명은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자, 그 화오리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요거 확실하게 이 들판을 향해서 이 땅이 튀어나왔죠. 튀어나왔죠. 그래서 고지입니다. 고지. 고지예요. 예. 그 끄트머리에 구마모토 농장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여기. 농장을 경영하기 참으로 적절한 곳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소작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다 감시가 되죠.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근대 문화유산으로 그 집이 지정이 돼 있죠. 그 앞에 이제 유생병원 자리는 근대 역사관으로 지금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북면으로 갑니다. 노스페이스. 가점이라고 하는 마을, 보리 그 칠보산 아래에 있는 마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입안면 할 때 그 입자, 삭감 입자를 씁니다. 그래서 입점이라고도 하고 또 관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써요. 옛날에 삭갓장수가 많다고 해서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먹점 마을이 있거든요. 북면에.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흥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건을 만드는 먹청은 먹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이렇게 이제 좀 폄하하는 거죠. 이 수공업 종사했다는 마을은. 그래서 점자를 되게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 먹점 마을이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전국의 가장 센터예요. 제가 그걸 계산해봤거든요. 가장 센터에 있는 마을이 먹점 마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괴바라기는 아까 설명드렸죠. 귀엽게 사랑하다. 총자를 써요. 우리 총애한다 있죠. 총애한다. 총자가 그 귀엽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자, 군대동 아까 풍치 라데이화를 바람에 날리는 치마 끈이거든요. 화해리 아까 그 화고리하고 좀 발음이 비슷해서 이거에도 아마 관심이 있을 거예요. 화해리가 어딘지 아세요? 북면 면 소재지에 전주로 가다 보면 왼편, 그죠? 화해리가 있고 그 오른편은 뭐라고 하죠? 한교리. 한교리와 화해리는 이렇게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도 화해리는 꽃바다예요. 우리말로 꽃바다. 근데 원래 뜻은 거기도 툭 튀어나온 땅이거든요. 곳들이에요. 곳들. 곳들이 발음이 강해져가지고 꽃들이 되고요. 꽃들을 한자로 바꾸면서 화야가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죠? 네. 아까 화구리는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죠. 근데 화해리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화해리는 참고로 원불교 성지거든요. 원불교 성지. 일대 교주하고 이대 교주가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성지거든요. 바로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이게 원화해고요. 여기가 북면 소재지고요. 이 전체가 화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판을 향해서 어때요? 튀어나왔죠. 그래서 튀어나온 땅. 그게 화해입니다. 자, 2반면 소개할게요. 삿갓바위를 중심으로 이제 2반면이 있는데 원래는 정읍편에 서1면, 남2면을 합친 곳입니다. 장곡리 차단, 능천에 불령, 군사를 두었다고 해서 불령이거든요. 노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령은 이제 갈제라고, 갈대 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노령산맥의 기원이 되는 그런 지명이고요. 유달리 무슨 장성갈제, 순창갈제, 장성세제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왜 정읍세제, 정읍갈제 이런 말 왜 안 썼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읍, 이거는 정읍 기준이 아니고요. 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먼 쪽에 이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자면 정읍에서 장성을 가죠. 정읍에서 순창 가죠. 그 먼 쪽에 지명을 붙여서 고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창갈제, 장성갈제, 장성세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경세제거든요. 충주보다 문경이 더 멀잖아요. 그래서 문경세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성면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정면과 성포면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정면은 우물정자를 쓰고요. 성포면은 아까 포구 그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기린이 설명했고요. 고아리 와서 부안초는 이렇게 뜰부자에 기러기 앉던데 기러기가 이렇게 떠있다. 비양 현도는 뭐냐면 갈대 이파리를 입에 물고 이렇게 날아가는 기러기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안촌이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소성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마을이에요. 좀
좀 잘 사는 마을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당리, 쑥땡이라고 하거든요. 쑥애자를 써서. 여기도 이제 시내버스 종점이죠. 하령리 금동. 아까 저기 뒷분에 뒤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쪽 하령리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백골 맞죠? 이제 고부면 소개하죠. 고사부리. 이걸 줄여가지고 고부가 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만들어진 고부 백운리 시내버스 종점이죠. 여기 백운 화상이 여기 출신일 거다. 문헌적 근거는 좀 약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백운 화상이라고 하는 고려 시대의 유명한 스님이 바로 이제 직지실체 요정. 현재 남아있는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거. 그게 아쉽게 어디 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죠. 그거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운 화상이 청주에서 있을 때 그걸 찍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백운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영업면으로 갑니다. 가달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노교. 아까 그 노령할 때 노자, 갈대, 고부천 주변에 갈대가 많아서 노교, 가다리, 갈대다리, 가다리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풍월리, 풍성하다 할 때 풍인데 풍촌과 월연을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지리, 마을이 후진 게 아니고요. 네. 뒷못입니다. 뒷못.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부읍성 있죠. 고부읍성에서 보자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고부읍성의 뒤에 있는 연못이다. 연못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후지리가 된 겁니다. 자, 덕천면 갑니다. 우덕과 달천면이 합쳐졌어요. 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황토연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손바래기라고 있어요. 손바래기. 여러분 그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증산을 아시죠? 증산 강일순 씨가 여기 덕천 출신인데 증산이 바로 시루증자, 시루공에서 따온 호죠. 그래서 선인 독서야. 신선이 앉아서 책을 읽는다. 그래서 그 신선이 선 바래기, 그러니까 신선이 바라본다. 그게 변해서 손 바래기. 그래서 손님 객자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선 바래기죠. 이렇게 이제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리, 도마다리라고 하죠. 지금 아마 정부에서 가장 그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냄새가 아주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도마다리, 도마를 닮은 다리가 있다. 도마 아시죠? 우리가 주부들이 쓰는 도마. 그거하고 금계라는 지명이 합쳐져가지고 도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황토에는 얘기했고요. 이 황토에는요, 태인과 고부를 연결하는 태고선이거든요. 태고선. 태고선의 중앙쯤 되거든요. 가운데쯤. 여기 길 이름이 태고로예요. 태고로. 그래서 이 나지막한 고개 보이죠? 이 고개 때문에 황토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황토연을 무슨 들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운 곳은 들판이지만 그 고개 이름에서 황토연이 생긴 거예요. 고개. 그 기념탑 바로 앞에 있는 그 고개가 황토연입니다. 자, 이평, 아까 배들평이라고 의미와 한자가 달라졌다고 했죠. 자, 아까 두지리도 설명드렸고 말목장터 여러 가지 설명인데 이제 설명할게요. 자, 정우면, 정토면, 우수면이 합쳐진 거예요. 정자는 이제 우물정자 아니죠. 깨끗하다, 정화할 때 정자입니다. 비읍자에다가. 그래서 이 정토면의 근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정토산이죠. 정토산. 7개가 8개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131m. 여기 이제 태인천과 정읍천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 이제 뭐 관심 있는 진영 있습니까? 초강 강조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천두, 네머리라고도 하는 마을이 있고요. 거기에 초강은 정읍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초산에서 유래합니다. 네. 거기 전우 막걸리가 유명하죠. 초강리. 거기 옛날에 역도, 기차역도 있었습니다. 초강역. 태인면으로 가겠습니다. 태산, 인후가 합쳐졌다고 했죠. 조선 태종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00년이 넘었어요. 태인이란 지명이 만들어진 지가 600년이 넘었어요. 일종의 계획도시 뉴타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쪽이 아까 그 신텐이라고 했죠. 신태에 있는 아까 인의현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대요. 이 칠보가 너무 멀다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태산과 여기에 인의를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의 태인입니다. 자, 거산리는 뭐 거산역이라고 하는 말이 쉬어가는 장소도 있었는데 거미줄처럼 생긴 산이라고 해서 거산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살것자가 원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류리는 5개의 버드나무 정자가 있다고 해서 오류리죠. 뭐 하죠? 오류리가 유명한 게 뭐죠? 강산제 그게 있죠. 속고춤 뭐죠? 뭐라고 하죠? 여자들 그 속옷을 뒤집어 쓰고 재를 올리죠. 그 특이하게 그런 민속학적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과학 설명 다 했죠. 이제 감곡면으로 갑니다. 감산과 수곡이 합쳐졌다고 했죠. 조금 전에 태인에서요. 네. 다른 생각이 영경이 식빈 책시가 네, 식빈 최씨. 거기 거기 거산대교, 거산교. 그런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 하려면 시간이 예. 예. 따로 제가. 자, 감곡은 이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감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교리는 방앗다리를 한자화하면서 붙여진 면 소재지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통성리 통제사가 배출된 마을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벼슬이 삼도 수군 통제사였잖아요. 그 통제사가 배출된 마을이 통사인데 여기 통성리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 누구 계세요? 바로 고광김 씨, 김원기 씨, 김생기 씨. 이분들이 여기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소튼제. 이거 관심 많죠? 네. 최근에 거기 그 터널 위에 있는 그 서남로. 이름이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죠. 원래는 시옷이었거든요. 근데 티읕으로 바뀌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주장해가지고. 뭔 얘기냐면 그 주변 마을이 솥단지 형국이에요. 그래서 솥단지 정자를 쓰고 정치 또는 정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자 해가지고 시옷을 티읕으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높은 곳에 솟아있는 고개라는 뜻으로 솟구치다, 솟튼제라고 하는 그 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한자로 보자면 솥단지가 맞죠. 지금은 거기 밑을 다 터널로 통과하죠. 옛날에는 다 위에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또 하나의 설은요, 이건 이제 재미있는 건데, 태인 사람들이 원평 장날 소를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소를 팔러. 근데 소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목돈을 마련했는데 그 넘어오다가 산적들한테 그 목돈을 털려요. 소 판 돈을 털렸다. 말이 되죠? 소 판 돈 털린 돈. 소턴제. 소턴제. 이런 설이 있어요. 예, 좀 과장이죠. 비약이죠. 자, 옹동면으로 갑니다. 옹지와 동촌이 합쳐졌대요. 옹지와 동촌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혹시 갈미마을 들어보셨나요? 왕씨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레슬링 선수로 유명한
왕기층. 기춤. 네. 요즘에 좀 안 좋지만. 그다음에 음악인으로서는 왕기석. 그죠? 정읍 국악원 여기서 활약했었죠. 지금 남원에 갔지만. 네? 박상주 씨, 지금 고수로 유명한 박상주 씨도 그 갈미마을 출신이에요. 일명 산리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갈미의 갈은 갈대와 아마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갈대. 그 앞에 이제 동진강이 흐르잖아요. 갈대밭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등성이 마을, 갈미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도박골 다 설명했잖아요. 이거요. 아까 소튼 이거 설명했죠. 7보로 갑니다. 7개의 보물, 불교적 의미가 있는데 7보선에서 따왔어요. 여기에서 이 석탄, 아까 돌여울 굉장히 이쁘죠. 석탄. 석탄사라는 절도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뭐라고 해석할까요? 오해할까요? 지하자원 석탄이 많은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자를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수곡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앞에 그 수곡초등학교 축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물여울 축제. 물여울이니까 그 앞에 수청리의 숫자와 그 다음에 돌여울의 여울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예쁜 물여울 축제. 여울 탄자가 들어가는 지명으로서는 수도권의 한탄강이죠. 한탄강. 탄자. 네. 신탄진. 신탄진? 신탄진도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암리의 걸치기라고 하는 지명이 있거든요. 박인걸 선생과 관련되는 조선 영조 때 인물. 이분은 이제 자선사업가인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에서 그 아마추어 연극 주제로 박인걸 선생이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하시거든요. 12월달에 공연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백암초등학교 부근 마을이 이제 백암 걸치기 마을인데 뭔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던 옷가지나 뭐 신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쳐놨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나뭇가지를 걸쳐놨다. 그게 이제 걸치기 마을의 전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보 중학교 그 주변 형국이 와우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소의 형국인데 2마리의 소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축현리, 축천 마을이라고 하는데 쌀이째라고 합니다. 이 축자가 쌀이나무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거기 넘어간 고개가 쌀이째입니다. 쌀이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정읍에 호남 중고등학교에서 그 교황 넘어간 이게 또 쌀이째거든요. 호남 중고등학교에서 그 호남 중학교 후문 쪽에서 이렇게 약수터 지나서 넘어가는 고개 있죠. 이게 성남대로라고. 그러니까 아양산과 초산 사이에 있는 고개. 거기가 쌀이째. 자, 산내면으로 가겠습니다. 소군실. 이 소군실은 군사를 불러들인 곳이라는 뜻이지만 이건 이제 발음을 하다 보니 소금실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한자가 전혀 다르게 염곡이 돼버렸어요. 원래 의미는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 다음에 허공실, 허장군이 관련되는 궁궐을 세웠다는 좀 허무맹랑한 전설.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허공실. 그 다음에 뭐 사근다리, 사교. 그 다음에 자연동 혹시 들어보셨죠? 자연동. 이 자연동은 그 내추럴이란 뜻이 아니에요. 네이처가 아니고 보랏빛 연기가 피어나는 마을. 너무 이쁘죠? 이쁘죠? 그래서 이 보랏빛 하니까 또 라벤더가 떠오르긴 한데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자연, 보랏빛 연기. 멋있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동 하면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자연토라고 하는 희귀한 흙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자연토는 그 아까 설명한 자줏빛, 보랏빛, 그 연기에 그을린 뭐 그런 흙, 자연토. 네, 그다음에 절안 마을, 절 안쪽에 있었던 마을. 그러니까 구절조 축제 건너편의 마을입니다. 예덕리, 일명 뭐 보릿밭이라고 하는데 예절
예절과 이 절대자인데 배례동, 예동이 보리밭으로 배례가 보리가 될 수도 있죠. 발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너디 사승 한 집에 콩 한 개씩 모으니 네드가 되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았길래 여기에서 그 유명한 누가 잡혔습니까? 동학 지도자 김계남 장군이 여기서 잡혔어요. 아니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숨어 있다가 그 종성리 거기서 잡힌 건데 한때 여기서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장금리 우리 그 대장금 드라마 한참 히트했을 때 일부 이제 우리 향도사학자 중에는 여기가 바로 장금이가 태어난 곳이다. 이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읍시에서는 거기를 장금길, 대장금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헌적 근거는 좀 약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있는 산이 장검산이거든요. 황토마을 아시죠 혹시? 그 옥점은 옆에 황토마을 그 뒷산이 장검산이거든요. 길다란 칼 모양이에요. 실제로 칼 모양. 그래서 장검산이 변해서 장금산이 된 거예요. 그게 장금리가 된 거예요. 대장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막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장금을 우리가 우려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한해면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실. 바로 지금실은 또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까 말한 김계남 장군. 원래 이제 정량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어렸을 때 와서 살았다고 그래요. 상두산. 옥녀직금. 그러니까 옥감을 짠다고 해서 직금이거든요. 우리가 견우 직녀할 때 직녀. 견우는 소를 끌고 간다 해서 견우고 직금, 직녀는 옷감을 짠다고 해서 직녀거든요. 옥녀 직금 혈에서 지금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두리 구장마을, 만병마을 9명의 장군과 10,000명의 병사. 이게 동진강 발원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참신해 진계마을이라고 하는데 동진과 서진은 나뉘었어요. 참신해 이것도 이쁘죠. 진짜 신해 참신해. 네. 빗재 옹동에서 산에 넘어가는 그 고개 머리 빗는 빗입니다. 그 다음에 삭제 이치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살쾡이 삭자입니다. 살쾡이 이자입니다. 살쾡이 고개. 그 다음에 여우치는 그 영어로 fox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소의 형국을 닮은 그렇죠? 여우치 와우혈이. 근데 여기 여우치가 임실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씨들이 많이 사는데 여우치 마을 이름이 그 동물 여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릉 도원천이 있거든요. 그 산에 가면 굉장히 의미 있죠. 무릉 도원할 때 무릉과 도원, 무릉 마을도 있고 도원 마을도 있어요. 그 삼국지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